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미국 쪽이 썸머타임이 해제가 됐죠. 그래서, 1시간 늦게 개장을 하고, 기존보다, 지난주보다 또 1시간 늦게 폐장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5시 정도면 그 미국 시장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내년 봄까지는 6시 돼야 그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저녁 때 조금 긍정적인 좋은 그런 얘기가 나왔죠. 저 일요일 날 당정 협의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어제 제가 아침에 좀 말씀을 드렸고, 어제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뭐 재산세 같은 경우는 그 6억으로 감면 기준을 6억으로 하고 이 주식시장의 대주주 양도세 같은 경우는 그 10억으로 현행을 유지하는 거 뭐 그렇게 조금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뭐 딜을 한 것 같습니다. 재산세를 그 9억 당초에 저 여당 민주당 쪽에서 9억을 얘기를 했었는데 감면 기준을 그걸 6억으로 낮추는 대신에 아마 이 대주주 양도세를 받아낸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이 주식시장 측면에서만 본다라면 저 상당히 좀 이 그냥 10억을 유지하는 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요인이다. 그리고 또 저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10억이 유지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들었었죠. 이게 어떤 건지 진짜로 저 사람들 지금 기재부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몰라서 하는 소리지 참 이런 부분이 그대로 시행이 되게 된다라면 충격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아마 저부터도 주식 다 팔고 올해 말에 다시 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좀 만약에 근데 이게 워낙 그렇게 파급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들고 있는 거지. 지금이라도 당장 만약에 3억으로 한다 그러면 저 주식 다 팔 겁니다. 자, 근데 뭐 10억으로 조금 유지하는 그런 방안이 유력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자, 뭐 근데 그렇게 했으면 빨리빨리 발표를 하지. 또 그런 얘기들을 해요. 미국 대선 결과 보고 발표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미국 대선에서 뭐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봐요. 될 수 있으면 그냥 했으면 그냥 시원하게 발표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마지막 그 갖고 있던 한 가닥의 저 불안감들, 불확실성들 이런 부분들도 좀 내려놓을 수가 있을 테니까요. 자, 뭐 하여튼 뭐 그런 긍정적인 그런 소식이 조금 뭐 전해지는 그런 분위기라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참 갑갑합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뭐 이 정치인들이죠. 트럼프가 미국 국민들을 싹 다 분열을 시켜놓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었죠. 지금 지역 감정이라는 거 있죠, 우리. 저 뭐 경상도 분들하고 전라도 분들하고 뭐 서로 뭐 그 비하는 그런 발언들 지역 명에다가 대고 막 그러고 그런 서로 안 좋아하는 그런 지역 감정이 왜 생겼나요? 이거 전부 다 정치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표 때문에. 다 이리저리 다 갈라놓고 다 찢어놓고. 자, 근데 옛날에는 이 극단적인 경우를 보면 우리 6.25 때 그랬었죠. 같은 동네에, 같은 마을에 이렇게 살던 사람들끼리도 뭐 빨갱이로 몰아갖고 뭐 죽이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 빨갱이라는 거 저도 요즘 아직도 가끔 보면요. 이 빨갱이란 단어를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한심한 거죠, 이거는. 한심한 겁니다. 세상에 빨갱이가 어디 있고 파랭이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 이념적으로 이렇게 갈라놓고 그 분열을 시키려는 그런 사람들 손아귀에 진짜 그냥 놀아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 바이든 지지하는 사람들, 이 두 사람, 두 부류가 뭐 저 결정적으로 뭐 어떤 그 갈라놓은 그런 원인을 제공한 거는 저는 트럼프다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그 사람들도 나쁘지만 이 국민들도 마찬가지죠. 뭐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분들한테, 정치인들한테 손에서 그렇게 놀아난다는 거, 이거는 그렇게 현명한 그런 국민들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좀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어떤 일각에서 보면 굉장히 뭐랄까 그 저 대선 지나고 난 다음에 사회적인 그런 갈등이 정말 커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제발 좀 이런 것들이 미국 대선 끝나고 분열되면 경제적으로도 뭐 좋을 거 하나도 없죠. 네,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좀 결과가 나오고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오려면 표 차이가 좀 많이 나야 돼요. 어떤 지역별로도 표 차이가 좀 많이 나와서 뭐 좀 찍소리도 못하게 그렇게 표 차이가 나야 조금 빨리 안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 평상시 같으면요. 오늘 저녁이 미국 대선이죠. 그럼 우리 시간으로 내일 뭐 저 오후 정도 그쯤 되면 대충의 이 윤곽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좀 해결이 돼서 시장을 조금 안정되게 그렇게 좀 안정된 길을 시장이 갈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돼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간절합니다. 자, 뉴스들 간략하게 조금 짚어볼게요. 뭐 JP모건 쪽에서는 이 누가 되든 주가는 상승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50% 정도 상승 잠재력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것도 마찬가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조금 틀려질 수 있어요. 물론 뭐 이 길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얘기가 맞다라고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선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막 혼탁한 국면, 이런 국면이 좀 지속이 된다라면 좀 단기간으로는 조금 어지러울 수 있어요. 모든 거는 미국 대선 결과를 좀 이렇게 봐야 좀 가닥이 잡힐 것 같고요. 자, 어제 뭐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이 저 다우나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좋았는데 나스닥은 뭐 저 장 후반에 마이너스로 가기도 했었죠. 마이너스로 가기도 했었지만 뭐 결국은 플러스권으로 마감이 되긴 했지만요. 자, 근데 요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은 바이든 당선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도 어제 신재생에너지 쪽이나 이런 쪽 굉장히 좋았었죠. 자, 이 나스닥이 조금 저 약했던 이유는 그런 거죠. 이 바이든이 그 세금 법인세 뭐 이런 것들 좀 높이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 반독점법 그래서 대형 IT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자기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남용을 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상당히 좀 이렇게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우나 이런 다우는 좀 많이 올랐고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시장은 바이든의 승리에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는 바이든이 당선되는 게 뭐 나쁘지 않다, 좋다, 뭐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깡패죠, 깡패. 깡패입니다. 뻑하면 뭐 관세에 물려버리고 뭐 뭐 저 방위비 더 내라 뭐 이렇게 협박도 하고 자, 뭐, 좀 부당한 그런 힘을 행사하기도 했었는데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뭐, 이렇게, 물론 뭐, 제가 뭐,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을 뭐, 전에부터 알던 사람도 아니고요.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뭐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성향이나 그 전에 그분이 뭐 어떤 얘기를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라면 좀 트럼프보다는 우리나라에 조금 뭐 플러스 요인이 아닐까 싶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전체적으로 저거 시장 움직임들, 글로벌 증시 움직임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는 다 좀 좋았어요. 중국 시장 0.02% 정도, 요거 장중에 마이너스권에 있었죠. 뭐 그랬다가 플러스 약 강보합 정도로 플러스 반전해서 마감했고, 홍콩이 1.46% 정도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 주가, 뭐, 다우가 1.6% 정도 올라왔고, S&P 500이 1.23% 정도 올라왔고요. 나스닥이 0.42% 정도 상승했는데, 말씀드렸듯이 나스닥 시장은 저 장 후반에 마이너스권까지 갔다가 플러스로 마감된 모습이었고요. 자, 나스닥 시장 10분봉 보면서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거도 굉장히 좀 강하게 출발했었어요, 어제. 요 강하게 출발한 거는 우리나라 그 장 초반에 나스닥 선물 시장이 마이너스권이었었는데, 우리나라 장 후반으로 가면서 요것도 플러스권으로 요렇게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강하게 출발해서 조금 좀 장중에는 쭉 밀려서 이때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었습니다. 마이너스였는데, 자, 뭐 좀, 예, 이렇게 장 막판에 또 좀 올라와서 좀 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마감된 하루였었고요. 자, 일봉 한번 볼까요? 자, 일봉을, 다우 지수부터 시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2평선, 장중에 깼다가 다시 회복을 좀 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요런 것들은 좀 뭐랄까, 단기간에 좀 많이 급락했다라는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불확실성이 전혀 다 없어진 건 아닙니다. 자, 트럼프가 뭐 현장 투표, 자기 지지하는 사람은 현장 투표를 많이 하니까요. 그것만 보고 뭐 승리 선언을 하고 뭐 어쩌고 뭐 그런 얘기들도 좀 있어요. 있는데, 그리고 또 뭐 트럼프 자신은 이 거짓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또 시나리오까지 이렇게 짜놨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좀 있긴 있죠. 그 불확실성이 다 제거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거 좀 많이 빠졌네. 낙폭 과대에 따른 그 반발 매수세, 요런 부분들이 좀 유입된 거다, 요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또 이게 꼭 미국이 그 혼란스러워하는 법이 없잖아요. 트럼프가 그럴지도 몰라라는 거지. 그쵸? 표 차이가 많이 난다든가, 뭐 안 그런다든가, 안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 트럼프가 불복을 할 그럴 확률보다는 안 할 확률이 더 많죠. 근데 다만 이게 불복을 하고 막 그렇게 되면 되게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그게 걱정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이 많이 쓰이는 뭐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자, 뭐 반등 줘야 될 자리, 뭐 그런 자리에서는 일단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S&P 500 마찬가지네요. 120선에서 좀 이렇게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국내 증시 수급 동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우리나라 수급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조금 그렇게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자, 개인이 1000억 정도를 순매도했고, 외국인들이 492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487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그 전에 지난주 말에는 한 2800억 정도를 팔았었는데, 어제는 한 1237억 정도를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조금 받쳐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선물 시장 보면 이 장중에는 거의 3천억 정도 순매수했었어요. 외국인들이 3천억 정도를 순매수했었는데, 참 단타를 이렇게 즐겨치는 뭐 그런 외국인들도 선물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존재하죠. 자, 어제 아침에 순매수가 들어왔던 거, 어제 오후장에 시장이 힘을 내서 좀 차익이 이렇게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는 그런 수량들이 좀 있었습니다. 종가에는 1281억 정도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옵션 시장에서는 콜옵션 쪽에서 외국인이나 금융투자, 공이 콜옵션 쪽에서 순매수하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 28억, 금융투자가 22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자, 옵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41억 정도 순매수, 금융투자가 1억 정도 순매도. 자, 엊그저께 지난주 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양매도였었죠. 콜옵션도 매도하고 풋옵션도 매도하고 그랬었는데 어제는 그 부분을 조금 청산하는 모습이었어요. 콜도 사고 풋도 사고 이러면서 양매도 쳐놨던 거 뭐 이런 부분을 조금 청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물 같은 경우는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겠네요. 근데 이번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포지션을 그렇게 쌓질 않았어요. 포지션을 쌓질 않았기 때문에 뭐 이 옵션 시장이 저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일단 뭐 저 수급까지 좀 짚어봤고요. 국내 증시 코스피 시장 10분봉을 보면서 전체 흐름부터 먼저 좀 짚어보고 일봉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10분봉인데요. 어제 그랬죠. 저 장 초반에도 마찬가지로 자 조금 플러스권 출발했어요. 뭐 시작하자마자 조금 변동성은 약간 좀 있었죠. 변동성은 약간 있었는데 뭐 그 이후에 뭐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 미국 쪽 나스닥 선물 시장도 마이너스권에서 출발을 해서 뭐 조금 좀 플러스권으로 이렇게 돌아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거기에 좀 영향을 받은 모습이에요. 자, 쭉 이렇게 좀 올라왔다가 뭐 좀 조정 좀 받았다가 종가까지 뭐 상당히 좀 최근 시장과 틀리게 종가까지 좀 강한 모습을 좀 유지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된 하루였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어제도 많이 작용을 했을 거예요. 일요일 날 그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 갖고 이 저 당정 협의가 있었다. 근데 민주당은 그 10억 유예하는 거, 이 부분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이 좀 이 시장에 좀 상승에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이 기재부가 왜 이렇게 대주주 3억을 좀 이렇게 고집을 부렸느냐. 뭐 저 2년 뒤에 2023년부터 우리 일반 주식에 대해서도 그 대주주가 아니라 저 주식 매매하면서 차익이 난 거 그 1년 동안 통상에서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났을 경우에 뭐 거기다가 마찬가지로 양도세를 부과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서 또 후퇴하게 될까봐 지금 이렇게 고집을 부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니 뭐 지금 당장 죽을 지경인데 뭐 2년 뒤에 뭐 얘네들이 또 반발할지도 몰라. 이것 때문에 지금 걸 못한다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가서 시장 상황이 뭐 괜찮은 그런 모습이면 시행을 해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또 유예를 하거나 무슨 다른 방법, 그때 당시 상황에 맞지 않으면 그때 나중에 그때 가서 또 이거는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증권거래소도 같이 갔잖아요. 둘 중 하나는 포기하는 게 맞아요. 아니 무슨 뭐 증권거래세 지금 0.25%인데 그 0.15%로 낮추고 양도 금액에 대한 세금을 물리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방향은 맞다라고 봅니다. 주식 차익에 대해서 뭐 일정 부분 이상 지금 5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상에 대한 부분들 이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이 양도세를 부과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대신 증권거래세는 없어져야 됩니다. 아니 뭐 여기서도 뜯고 저기서도 뜯고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정책 자체를 뜨뜻미지근하게 또 얘기하다 보면
또 시간이 짧아지죠. 그래서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어쨌거나 뭐 이 대주주 양도세 같은 경우는 10억으로 조금 가닥을 잡아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봉 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두 가지가, 한 가지는 조금 긍정적인 방향, 우리나라 내부적인 문제, 대주주 양도세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결이 돼 가는 것 같고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계속해서 너한테 이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10억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대답을 드린다라고 뭐 아침 시황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워낙 큰 겁니다. 지금 저분들이 이게 뭔지도 모르고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알 리가 있나요? 이게 뭐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냥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고집을 부렸던 겁니다. 근데 어디 그게 지금 국민들이 예전에 뭐 우리 아버지나 어른들 세대 때처럼 그렇게 어둡지가 않잖아요. 다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정보의 바다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는데 이걸 갖고 왜 이렇게 논란거리를 만들었는지 참 그것 자체가 좀 되게 좀 그렇습니다. 자, 일단 시장 같은 경우는 내일 오후 정도 되면 그 정도 나올 거예요. 어느 정도 오늘 저녁에 미국이 투표를 하고 뭐 출구 조사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후 정도에는 아마 대략의 윤곽이 잡힐 겁니다. 그때쯤 되면 뭐 이거 트럼프가 불복을 할 수도 있는 수준이겠네? 내지는 뭐 찍소리도 못 하겠네. 뭐 이 정도 수준인지 그런 윤곽은 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장을 짓누르던 한 가지 좀 큰 악재는 사라진 모습이고요. 자, 이제 그거 불복 사태나 뭐 이런 부분들 미국 대선 후에 이 사회적으로 혼탁해지는,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부분만 없다라면 시장은 점점 제자리를 찾아갈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도 뭐 저 장중에 수급 동향 잘 보시고요. 자, 미국 시장이 1시간 늦게 썸머 타임 때문에 늦게 끝났기 때문에 지금 선물 시장은 안 나와요. 자, 미국 선물은 아침에 8시 정도부터 나올 겁니다. 그 부분 꼭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